호주 야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투박입니다. 여러분들 호주 영주권 이야기 도전하실 때 가장 큰 걱정이 뭐죠? 아마 자금일 겁니다. 그죠? 가족으로부터 충분히 서포트를 받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세이브해 놓은 자금이 충분해서 염려가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호주 영주권 이야기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 자금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호주 대학 학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다? 예, 심지어는 우리 일반 호주 대학의 학비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코스들도 그런 과정을 제공하는 대학도 있거든요. 바로 KOI라는 대학인데 한 번쯤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King's Own Institute라고 하는 대학인데 자,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자, 먼저 이 대학은 이미 뭐 10여 년 전부터 시드니에서 단과 대학으로 꽤 학생들에게 인지도가 있던 대학들입니다. 유니버시티에 비해서는 학비가 상당히 저렴하고 또 인턴십 프로그램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뭐 시드니에 있는 많은 뭐 시드니 대학, UTS 대학, 맥쿼리 대학 이런 데서 학업을 하시던 학생들이 이 학비 문제라든지 뭐 취업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뭐 속칭 가성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1학년, 2학년 다니다가 이 KY 대학으로 넘어오는 케이스가 꽤 많았었고 한국 학생들도 상당히 그런 학생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KY 대학이 최근에 이 회계학과 말고도요 IT학과라도 상당히 인지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뭐 MBA 과정도 있고 테슬 과정도 있는데 자, 하나하나 그 학비가 정말 얼마나 저렴한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BIT라고 해서 IT 학사 과정인데요. 보통 호주는 IT 과정이 3년 학사 과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대학 같은 경우는 한 학기 학비가 7,750불. 그러니까 1년 학비가 뭐 한 1,200만 원 남짓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년 학비 다 해도 굉장히 학비가 일반 대학에 비해서는 저렴하죠. 근데 지금 이 대학이 매 학기마다 1,000불 정도씩 장학금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정말 3년 전체 학비가 다른 대학에 뭐 1년 학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MIT라고 하는 IT 석사 과정인데 석사니까 이제 2년 과정이겠죠. 근데 이 2년 과정이 매 학기 학비가 9,000불인데 1,000불씩 매 학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8,000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전체 학비 해봐야 뭐 32,000불이니까 예, 3천만 원이 채 안 되는 비용으로 석사 2년 과정을 다 마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한국 학생들이 많이 문의를 주시고 계신데 내가 학사 과정이 IT라든지 뭐 공학이 전혀 아니고 이과 계통이 아닌 학생이 그래도 좀 더 문과 쪽에는 내가 선택할 전공이 마땅치 않으니까 어떤 전공으로 영주권에 도달할 수 있나요? 이런 문의들을 하시거든요. 예, 그런 학생들이 많이 선택합니다. 경영정보학이라고 할까요? 한국말로. 예,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은 학비가 조금 더 낮아요. 네. 아까 IT 학사 과정하고 학비가 마찬가지죠. 한 학기 학비가 7,500불인데 마찬가지로 장학금 혜택을 받으면 예, 석사 2년 과정이 뭐 2천만 원 조금 넘는 예,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비용적인 면에서는 혜택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KY 대학에 원래 그 오래전부터 인지도가 있던 그 회계학과 과정을 보면요. 마찬가지입니다. 회계학과 과정들도 1년 학비가 뭐 한 1,300만 원 정도 선이면 1년 학비가 이렇게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MBA 과정 같은 경우는 1년 학비가 1,000만 원이 채 안 돼요. 보통 한국 학생들이 MBA를 한다라고 하면 좀 더 명문대학에서 MBA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좀 있거든요. 근데 실제 제가 수속을 해보면요. 한국에서 왜 그 휴직 유학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유학을 한다라고 하면 휴직을 해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 호주에 온다라고 하면 내가 뭐 회사 휴직하고 온 입장에서 뭐 대단한 학위를 뭐 명문대학에 하기를 꼭 바라는 건 아니고 좀 저렴하게 그리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크지 않고 또 뭐 유학으로 휴직을 했는데 졸업을 못하면 더 난감하잖아요. 예, 졸업 정도는 그래도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고려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예, 충분히 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테솔 석사 과정도 네,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학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학교가 너무 좀 이렇게 수준 낮은 대학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호주는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종합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 단과 대학들도 꽤 있거든요. 이 단과 대학들은 보통 뭐 기자재를 엄청 필요로 하는 무슨 이런 정식 공학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계통의 학과들은 대부분 잘 없고요.
뭐 경영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뭐 IT라든지 뭐 이런 과정들은 단과 대학들 중에서 도로 제공을 하거든요. 뭐 회계학이라든지 그런 단과 대학들 중에서는 그래도 호주 내에서는 규모도 가장 크고요. 아마 인지도도 가장 있을 겁니다. 회계 분야는 이미 호주 CA에서 어크리디테이션을 인증을 받아서 오래전부터 많은 학생들을 배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IT 쪽으로 이제 과를 개설해서 이제 학생들이 열심히 이제 학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IT 쪽으로는 배출된 학생이 많지 않다 보니까 IT 학사 과정에 대해서는 ACS라고 하는 그 오스트레일리안 컴퓨터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IT 분야 기술심사 기관이죠. 거기로부터 인정을 받았고요. 석사 과정이 개설된 지는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석사 과정도 곧 졸업생이 배출되면서 이제 심사를 통해서 ACS 인정을 또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캠퍼스는 시드니 시내에 3개가 있고요. 그리고 뉴캐슬에 새롭게 또 캠퍼스를 오픈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역 점수가 꼭 필요한 분들이라고 하면 뉴캐슬 캠퍼스에서 영주권을 대비해서 공부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취업 이민에 좀 더 포커스를 둔다 혹은 점수제 이민에 포커스를 두지만 내가 영어 조건이나 다른 조건은 다 훌륭한데 이 자금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학교 선택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이 KY 시드니 캠퍼스를 선택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캠퍼스가 뭐 엄청나게 큰 학교 운동장도 있고 뭐 도서관 시설도 잘 돼 있고 이런 종합대학 캠퍼스를 생각하셨다 그러면 그런 대학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과대학이다 보니까 큰 건물 안에 이렇게 캠퍼스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그런 형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졸업생 만족도도 85% 근접할 정도로 굉장히 높아요. 제가 종종 그 더 유니버시티 가이드라고 하는 책자에 인용된 걸 말씀드리잖아요. 보통 그 호주 대학들이 졸업을 하면 그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라든지 뭐 티칭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데 80% 중반대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니까 종합대학들하고 견주더라도 그렇게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대학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KY 대학이 학생으로부터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바로 이 인턴십 프로그램이 한몫을 한다고 보거든요. 이 KY 인턴십 프로그램은 다른 대학도 물론 학생들을 서포트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는데 KY는 좀 달라요. AI라고 하는 호주의 큰 그 인턴십 회사가 있는데 뭐 20년이 넘는 그 아주 인지도가 있는 인턴십 회사거든요. 그 인턴십 회사가 이 KY의 재학생들의 인턴십을 배정하거든요. 실제로 그게 제가 학교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해보니까 학생 한 명당 2,000불 이상의 비용을 내요. 그거를 여러분들 학비에서 대학이 이 인턴십 회사에 직접 지불하고 재학생들의 인턴십을 배정받는 거예요. 근데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뭐 학생 인터내셔널 서포트 오피스라 그래가지고 가면 뭐 이 스타프 한 두 명이 뭐 그 수많은 학생들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뭐 서포트 한다고 이렇게 조언 정도 하는 그런 수준인데 여기는 아예 직접 배정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 학점이 3.5 이상 7점 만점에 3.5 이상이면요 실제로 저희 한국 학생들은 3.5 밑으로 되는 학생 없어요. 학점 자체가 뭐 엄청 높이 해가지고 뭐 그 중에서 뭐 한 10% 20% 제 학생한테만 뭐 기회를 준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가 웬만큼을 하고 하면 학점은 다 조건이 되니까 이 학업 중에 3개월 무급 인턴의 기회는 다 제공받을 수 있고요. 실제로 자기가 학업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인턴십을 마치면 대략 60% 가까이 되는 학생이 그 회사로부터 잡 오퍼를 받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페이를 받는 잡 오퍼를 받는 거죠. 그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턴십 프로그램도 이 대학이 좀 여러분들에게 어필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KY 대학의 입학 조건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학사 과정은 고등학교 때 상위 한 30% 이내에 들면 입학이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고등학교 성적이 내신이 안 좋아서 뭐 고등학교 성적이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해도 이건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 한국 학생들의 학력은 다른 뭐 아시아 국가들보다는 좀 높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뭐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에서 온 학생들은 요거보다는 조금 성적이 낮아도 충분히 입학 여지는 또 있고요. 석사 과정은 학사 과정의 성적이 한 중간 정도만 되면 입학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 조건은 조금 낮아요. 학사는 6.0 IELTS, 석사는 6.5인데 혹 여러분들 영어가 이 기준점 즉 학사 입학이 6.0인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거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또 500불씩 또 장학금을 또 줘요. 영어 높은 학생들은 또 유리하겠죠.
자, 그런데 호토바기가 보는 이 KY 대학의 진짜 장점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사실 공부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세요. 호주에서 이미 학사 석사과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분들은 제 이야기 들으면 금방 아마 캐치될 겁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호주 유학을 도전하려고 학사 석사 과정을 도전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호주 대학은 일반적으로 1년에 2학기입니다. 그리고 한 학기에 4과목씩 1년에 8과목을 이수하는 게 학생 비자 규정인데, 더러 일부 대학들은 1년에 3학기제입니다. 그죠? 뭐 UNSW 대학도 그렇고 디킨 대학도 그렇고 뭐 그리피스 대학도 그렇고 1년 3학기 제도를 채택하는 대학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들 대학들은 상당수는 정확하게 이렇게 3등분된 3학기라고 하기보다는 첫 번째 학기, 두 번째 학기가 메인 학기고 세 번째 학기는 약간 이렇게 개설되는 일부 과목도 좀 적고 뭐 이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KY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4개월씩 이렇게 3학기 제도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위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IT 학사 과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첫 학기에 4과목을 듣고 두 번째 학기에 4과목을 들으면 세 번째 학기는 전체가 방학이 되죠. 근데 이 세 번째 학기가 계절 학기 같은 짧은 학기가 아니에요. 전체가 방학이 되다 보니까 넉 달 이상이 돼요. 앞에 학기에서 내가 내 마지막 시험이 딱 끝나면 그날부터 방학이잖아요. 실제 커리큘럼상은 뭐 다음 주부터 방학이지만 내가 시험이 끝나면 나는 그날부터 방학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학기가 시작될 때는 실제 이번 주부터 학기가 시작됐다 해도 나의 첫 수업이 시작되는 게 다음 주 월요일이다. 그러면 그날부터 내가 학업이 시작되니까 실제 저희 학생들 얘기를 해보면요. 거의 한 4개월 반에서 5개월 가까이가 방학이 돼요. 1년 중에. 엄청난 거죠. 이건 뭘 의미하죠? 네. 학생비자법은 방학 때 무제한으로 일할 수 있잖아요. 학기 중에 2주에 48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방학 때는 무제한으로 일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4개월 반 정도를 내가 아무런 제약 없이 일을 할 수 있다? 네. 워킹할리데이나 호주에 와서 학업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아시죠? 네. 내가 보통 일주일에 내 생활비를 쓰고도 뭐 한 4,500불 이상은 충분히 세이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죠? 내가 학기 중이 아니면, 그죠? 예, 그러면 그거를 한 넉 달 이상 그렇게 한다라고 보면요. 다음 학기 학비가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예요. 이 대학에 한 학기 학비 해봐야 뭐 한 600만원, 700만원 정도 선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이 4개월에서 생활비를 쓰고도 세이브 한 돈으로 다음 학기 학비가 된다는 거는 유학생한테는 정말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4과목씩 쭉 이어나가면요. 마지막 3년차 졸업 학년에서는 졸업이 빨라지겠죠. 네, 한 4, 5개월 정도 졸업이 빨라지니까 그것도 큰 이점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썼던 방법이기도 한데, 저도 IT 석사를 통해서 뭐 영주권을 해결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아래쪽에 한번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 3학년에 가가지고요. 졸업 학년에 가서 4과목, 3과목, 1과목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네. 저는 마지막 학기는 1과목만 들으니까 저한테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주어져요. 물론 1과목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방학은 아니니까 무제한으로 일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내가 그 시간에 졸업과 동시에 내가 영주권 프로세스를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구직 활동을 훨씬 더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인턴 회사에서 시간을 좀 늘려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졸업하고 내가 영주권을 위해서 이제 영어 점수도 따야 되잖아요. 그때 풀리 내가 에너지를 쏟아서 영어 점수를 졸업 전에 미리 확보해 놓는다든지, 이런 준비 기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학기도 4과목을 듣고 있으면 정말 이런 준비할 겨를이 없어요. 페일 안 하려고 열심히 뭐 공부에 시간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건 정말 이 과정을 겪어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금방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KY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그 저렴한 학비도 있지만 실제 공부해본 사람으로서는 이 부분이 가장 이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점은 하이브리드 수업 방식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그 온라인 녹화된 과정을 듣는 그 온라인 수업 방식이 아니고요. 이 대학은 페이스 투 페이스도 하면서 대부분의 강의들이 실시간 온라인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내가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실제로 학교 캠퍼스에 가서 수업을 듣는다는 거는 또 이동거리나 여러 가지 또 학생 입장에서는 또 애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예, 그걸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올라오고요. 어떤 강의들은 저녁 늦은 시간에 또 개설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내가 그 낮에는 일하고 저녁 시간에 또 충분히 내가 수업을 들을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또 유학생들한테 또 큰 부담을 덜 수 있는 거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뭐 레포트도 내고 다 하지만 실제로 평가 방식에서는 한국 대학처럼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의 비중이 뭐 절반 이상 훨씬 높거든요. 그러면 그 시험이라는 거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내가 다른 경쟁자들하고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특히 늦지막히 호주에 유학을 와서 혹은 내 영어가 비교적 좀 제한적인 상태에서 호주 학사 석사 과정을 공부할 때는 이 시험에 대한 부담은 크거든요. 그 제한된 시간 안에 그 시험을 잘 쳐야 된다는 것은 부담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과제는 좀 다릅니다. 다른 친구들이 뭐 반나절 걸려서 할 과제를 내가 조금 더 잠을 좀 줄이고 저녁 늦게까지 내가 좀 열심히 해서 과제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여기는 75%가 과제 베이스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훨씬 더 학생들이 부담을 또 페일에 대한 부담을 들 수가 있습니다. MBA 과정은 100% 과제를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되고요. 그런데 이 KY 대학에 한국 스태프분이 계신데 그 한국 스태프분이 다음 주에 한국으로 출장을 나오십니다. 그리고 저희 호주야 클럽 서울센터로 방문을 하시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3시부터 5시까지 저희 서울센터에서 조그만하게 이렇게 세미나를 하니까 학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을 하시면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보통 대학에 지원하고 입학 허가서가 나오면 거기 입학금이 250불 또 입학금이 있는데 그 입학금도 이번 세미나 오신 분들은 면제가 될 거고요. 본인이 IT라든지 회계학 분야로 호주 영주권 유학에 도전하려고 했는데 자금이 좀 걱정되셨던 분들은 꼭 이번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학교 담당자한테 직접 질문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기의 성적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오시면 그 자리에서 입학 가능 여부 정도는 학교 담당자분이 그대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점이 좀 있는 대학인데 호투바기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요. 이 KY 대학이 학생 수가 4,000명이 넘고 호주 단과 대학들 중에서는 가장 크거든요. 호주에 있는 몇몇 종합대학들, 뭐 본도 대학이나 이런 규모가 좀 작은 종합대학들보다는 재학생이 더 많아요. 굉장히 단과 대학 축에서는 정말 큰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4,000명 중에 한국 학생들이 50명이 채 안 돼요. 너무 작죠.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한국 학생들은 호주 영주권 유학에 도전하면서도 그 대학에 대한 네임밸류를 좀 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말하는 그 서울에 있는 좀 명문대학하고 지방대학의 어떤 그런 차이처럼 호주 대학들도 그렇게 대학에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건 많은 호주에서 공부하셨던 여러분들 뭐 지인이라든지 친인척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도 물론 명문대학은 분명히 있긴 한데 한국에서 말하는 그 대학 간의 어떤 서열화라든지 그런 차이만큼 호주 대학의 차이는 있지는 않고요. 실제로 졸업하고 취업할 때도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냐 보다도 내가 그 대학 과정 2년, 3년 과정 동안 어떤 인턴십의 경험이 좀 있는지 실무 경험이 좀 있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따지거든요. 그러면 인턴십의 기회가 많이 제공받을 수 있는 이 KY 대학을 한국 학생들도 조금 더 고려 한번 해보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호토바기 조언.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뭐 수백 편 넘게 올려놓은 영상들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특정 대학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거나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이 KY 대학만큼은 정말 학비 때문에 유학을 포기하려고 하셨던 분이거나 혹은 학업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과연 내가 졸업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인 분. 평가 방식이 과제로 하는 방식이 좀 많으니까 또 유리하죠. 그리고 1년에 3학기제니까 내가 방학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만 과연 취업이 될까 이렇게 걱정하셨던 분들은 확실한 인턴십 프로그램, 대학이 직접 최고의 인턴십 회사에 학생들 비용을 페이해 가면서까지 인턴십 배정을 하니까 다른 어떤 대학보다 인턴십 서포트가 잘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를 해봄직한 학교가 아닌가 해서 이 KY 대학을 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